자, 우리 시원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수익과 손실 사이에 있는 보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주식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구간이기도 해요. 보합. 수익도 보기도 하고 손실도 보지만 항상 우리가 주식을 사면 뭐죠? 보합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 보합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많이 보고 그다음 가장 많이 마주치는데 우리가 정작 수익과 손실은 생각하면서 보합은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수익이 뭐 한 30%, 뭐 손실이 한 30%면 보합이 나머지 40% 정도는 마주치게 되는데 이 40%는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앞과 뒤에 있는 수익과 손실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이 보합 구간에서는 뭘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윤쌤이 보합에서 뭐를 하고 윤쌤이 보합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타는 종목이 있고 안 타는 종목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하다 보면 보합 구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제가 여쭤봤었을 때 뭐 답변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떨어졌다가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췄더니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그때 남는 게 뭐죠? 미련이에요. 여기서 털면 올라갈 것 같고 안 털자니 떨어질 것 같고 이 종목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고 이 종목과 뭔가 내가 인연이 좀 있는 것 같고 보통 그런 이제 미련이 좀 남아요. 보합에서 털고 다시 사도 되는데 그쵸?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잠시 그 이후에 오는 생각들이 많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다. 올라가면 수익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털어야지. 근데 그 조금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주식이 올라가다가 내 보합 구간에서 왔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합은 우리의 가장 미련이 많이 남고 가장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보합이 굉장히 어렵고 보합이 왜 생기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분할 매수라는 걸 많이 하게 되죠.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이게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떨어질 때 많이 사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불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보합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차 지지구간, 2차 지지구간이라 생각을 할게요. 위에서 담았어요. 주가가 떨어져요. 나 여기서 담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와요. 여기서 내 평단은 어디요? 위에서 반, 밑에서 반 담았으니까 여기에요.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구간들이 보통은 어느 구간이다? 지지 구간이다. 이게 1차 지지가 되는 거고 이게 2차 지지가 돼요. 이 밴드가 얇으면 얇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내 평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구간이 뭐냐면 재세금 떼고 보합 정도가 나와요. 또는 중간까지 올라왔었을 때 여기가 보합이기 때문에 재세금 손실 정도 나오겠죠. 여기서 앞쪽에 있는 1차 이 지지구간 때 내가 매수했던 이 1차 지지구간 때가 뭘로 작용하냐면 저항대로 작용을 해요. 떨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가 반등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잡아놨던 이 우리 평단과 내가 매수했던 1차 매수 구간대가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저항대. 우리 쉽게 차트 공부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저항대 맞으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떨어진다. 근데 만약에 뚫으면 올라가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이 이 보합 구간까지 왔었을 때 또는 내 1차 구간대 근처까지 왔었을 때 또는 내 평단까지 왔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앞쪽에 있는 저항대가 저항대인지 모르고 내 매수 단가가 저항대인지 모르고 뚫어주겠지. 저 위로 올라가겠지 생각을 해요. 여기 떨어진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보합 구간에서 미련이 많이 남아. 뭐가 많이 남다? 미련이 많이 남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떨어질 때 왜 떨어지고 내 보합에서 자꾸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앞쪽에 여기가 1차 저항 자리 이제는 이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저항 자리가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데 여기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내가 들고 있다가 빠지는 거야. 스캘핑이든 단타든 단기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똑같아요. 내가 매수하는 지지 구간 때는 보통 나중에는 저항대로 작용할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합 구간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쵸. 머릿속에 지금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합 오면 팔아야 돼요, 무조건? 보합 오면, 보합에서 매도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에이, 주식에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보합에서 이런 경우에 텁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하다가 진행이 됐었을 때, 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근데 저는 보통 전략을 짤 때 최선. 요렇게 되면은 제일 좋겠다. 요렇게 되면은 너무 좋겠다. 싶은 이 제1의 플랜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플랜. 내가 제일 최선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도 짜나요. 근데 저는 주가가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반등이 나오길 원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요렇게 반등이 나온 거야.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었을 땐 주가가 확 빠졌다가 확 올라올 걸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주가가 너무 천천히 빠져다 천천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저는 보통 요럴 때 보합 자리에서 탑니다. 보합에서. 보합에서 털어요. 왜?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내가 생각했던 제일 최선의 뷰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시나리오를 짜는 거야. 내 시나리오, 내 최선의 시나리오랑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선책으로 생각했던 시나리오들과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합 자리에서 털긴 털는데 얼만큼? 내가 2차 분할 매수 들어갔던 만큼. 다 터는 게 아니에요. 2차 분할 매수 들어갔던 것만큼. 이유는 차선책 시나리오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랑 비슷하게 갈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경우들? 1차 분할 매수만 했는데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2차 분할 매수까지 하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3차까지 하고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손실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첫 번째로 담았다가 올라가고 첫 번째 담았다 올라가고 첫 번째 담았다 올라갔는데 한 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담았는데 이거 손절 나갈 때. 이런 경우들. 이럴 때가 손절이 많이 나가죠.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 비중만큼만 내가 끝까지 유지만 해주면 얘가 손절이 나가더라도 손절이 많이 나갈까요? 아니겠죠. 조금 나가게 돼요. 왜? 평단은 낮아지고 첫 번째 비중만큼만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분할 매수가 다 되더라도 중간중간 보합 자리에서 내가 분할 매수했던 비중만큼만 털어주면 마지막 매수가 되더라도 평단은 1차 비중 고정. 손절 나가면 1차 비중에서 손절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앞전에 벌었던 수익들이 깨지지가 않아요. 스캘핑 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게 될 겁니다. 보합 자리 최소한 재세금 손절 0.2% 손절 구간 0.2%면 내가 1%에서 나중에 익절할 거 1.2%에서 익절하면 돼요. 0.8% 먹을 거 나중에 1% 먹으면 돼요. 그 정도는 쉽게 커버가 됩니다. 근데 그게 2%가 되고 12%가 되고 14%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시나리오. 내 시나리오랑 맞게 가면은 홀딩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처럼 생각을 했던 것처럼 가게 되면 한 번쯤은 털어내줘라. 얼만큼? 내가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담았던 비중만큼.
그럼 첫 번째 비중만큼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손실이 나가더라도 크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보합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털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시나리오를 그럼 이제 짜는 방법은 윤쌤이 언제 알려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시나리오들을 짜는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들 잘 듣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보합 자리에서 또 터는 방법. 언제 또 털까요? 언제? 보합 자리에서 털 때.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끊어요. 사람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시간이 쭉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생기냐?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내가 이거 먹고 팔아야 돼? 내가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이거 먹고 팔아야 돼? 2시간 기다렸는데 이거 먹고 팔아야 돼? 3시간 기다렸는데 이거 먹고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시간이 길어지는데 내 평단에서만 계속 놀고 있는 경우. 이러면 내 보합에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자연스럽게 약간 마음이 욕심이 생겨요. 내가 1분 기다려서 1% 먹으면 오늘 잘했다. 오늘 수익 잘 봤네. 3시간 기다려서 1% 먹으면 3시간 기다렸는데 이거밖에 못 먹었어라는 게 나와요. 같은 1%인데 내가 기다렸던 시간이 있으니까 기대했던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되기 시작하면 내가 슬슬 심적으로 지치기 시작하면 털어라.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엄청 길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좀 빠졌을 때에도 내가 2시간도 기다렸는데 3시간, 4시간 못 기다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더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빠지는 이 마이너스 0.2%, 0.3% 때문에 점점 계좌 손실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기다려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힘들어지는구나. 특히 스캘핑인 경우 더 그래요. 단타의 경우 내가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이게 3, 4, 5, 6, 7, 8거래일까지 가게 되면 너무 지쳐요. 내가 애초에 일봉을 보고 들어갔으면 스캘핑으로 봤었을 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요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스캘핑 분봉 1분봉 보고 들어갔는데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지쳐요. 힘들어요. 그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가 너무 힘들다. 빨리 털어야겠다. 보합 오면 텁시다. 약손실에서 텁시다. 약수익에서 텁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스캘핑 경우 2시간 이상을 봅니다. 2시간 이상 되면은 턴다. 보합에서 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우리가 거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기대 수익률 때문에라도 보합에서 터는 게 좋다. 우리가 어느 정도 털어야 되는 이 기준들은 좀 이해를 했어요.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시간. 세 번째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주의점. 제가 보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보통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보합에서 털었더니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합에서 못 털겠어요. 여기서 한마디 해드리면 날아가고 나서 과연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셨는가? 왜 올라갔을까에 대해서 내가 단 한 번이나 생각을 해봤는가? 혹시 내가 그것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세요. 보통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아쉬워하고 내가 보합에 틀었더니 날아갔어 끝! 이거예요. 왜 올라갔지? 무슨 이유 때문에? 혹시 수급이 들어왔나? 거래량이 들어왔나? 패턴이 나왔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쉬워하고 끝이에요. 여기서 아쉬워하지 않고 그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에 내 시나리오에 그 플랜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털었는데 올라갔었으니까. 그랬던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다음에 그랬던 경험이 시나리오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쉬워만 하다 끝나면 이 시나리오로 절대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쉬움만 남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쉬워서 보합에서 못 털지 말고 털고 나서 올라가는 것들 다시 내 데이터로 쌓아라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라. 내 시나리오에 추가를 시켜놔라. 그럼 내 시나리오들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패턴들이 나오더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는 건 시나리오 준비. 주식에선 경험치가 최고입니다. 경험치 많은 사람이 최대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돼 있어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최대한 하나라도 좀 더 내 데이터로 쌓아라. 네 번째, 보합에서 털었어요. 보합에서 털고 올라가는 애들을 봐요. 많죠. 보합에서 털니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보합에서 털었다는 건 어쨌든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일 테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합에서 털고 올라가는 애들을 보고 드는 생각이 있고 보합에서 털었는데 떨어지는 애들을 보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떨어진 애들 보고 무슨 생각해요? 이렇게 떨어진 애들 보고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순간 잘 빠져나왔네 하고 넘어가나요 혹시? 잘 기억하세요. 내가 털고 나서 올라가는 애들보다 내가 털고 나서 팍 빠지는 애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특히 보합에서는 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심리 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보합에서 내가 털고 나서 빠지는 애들을 보면 2번, 3번, 4번, 5번 곱씹으세요. 잘 털었구나. 내가 잘했구나. 내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했던 걸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도 더 자신 있게 하지. 털고 났더니 올라가는 거 보면 다음에 소극적으로 돼요. 왜?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털고 나서 빠진 애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넣으세요. 그래야 내가 잘 털었구나. 내 대응 전략이 그래도 내 계좌를 방어하는 길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진 애들, 내가 털었는데 빠진 애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많이 해라. 그게 내 심리적으로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내가 내 심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발판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만 좀 생각을 하더라도 좋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들이 좀 됐으니까 뭐 얘기를 해드리면 이 보합이라는 거는 내 계좌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간대에서 내가 정말 잘 종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보합이 수익이 되겠지만 내 실수 또는 내 손실이 한번 왔었을 때 다시 한번 더 보합으로 끌어올려주면 그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너에게 수익은 아니지만 보합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 기회를 잡을래 말래 라고 손을 뻗어주는 거야. 내가 얘를 뿌리칠지 아니면 이 손을 한번 잡고 내 계좌를 한번 방어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먹으면 내 계좌가 불어나지만 손실 한번 세게 맞으면 내 계좌는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좌 최소한 방어는 잘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오늘 강의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보합에서도 잘 털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수익 보는 거예요. 수익 잘 보시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오는 보합의 기회는 잘 잡아서 내 계좌 잘 지키고 수익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